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48주차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브리핑도 이제 4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뀔 때가 다 되어가네요. 마지막 남은 달력 한 장, 서글픈 느낌도 듭니다. 자, 주간 실거래지수 북서풍의 영향을 받다. 조금 이따 실거래지수 지도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대전부터 부산까지 묶어서 그냥 하락률이 비슷하다. 요 정도. 인천은 너무 좀 과도하게 많이 하락하는 모습, 대전은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 선방도 선방이 아니에요. 순위 바뀜 약간 있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규제가 또 해제되겠죠. 해제될 수밖에 없어요. 270만원 언제 공급하겠습니까? 지금 이 분위기에서 270만원, 야 27만원도 힘들어 보인다. 오히려 이런 분위기로 시장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270만원의 위력이 얼마나 굉장한 건지 한번 볼까요? 270만원 5년간 나눠서 1년에 50만 개씩 공급한다고 해보겠습니다. 50만 개. 근데 1년 동안 세대수 증가가 20만 정도밖에 안 돼요. 20만이에요. 근데 1년에 50만 개를 공급한다? 물론 노후화되고 멸실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긴 하겠지만 세대수 순 인구가 감소, 인구는 20만 명 정도 감소하고 세대수가 20만 명 정도, 20만 세대 정도가 증가한다고 봤을 때 1인 가구 증가 보고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요. 세대수 증가의 80%는 1인 가구가 차지합니다. 그럼 나머지 20% 요 사람들 1인 가구 중에서 또 아파트를 사는 사람 비율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걸 따지고 보면 야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요 중에서 한 5만 가구 정도면 족하겠다. 5만 가구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 대비해서 5만 가구면 족한데 1년에 50만 개를 공급한대요. 몰라 세대수가 뭐 1년에 한 100만 개씩 증가해주고 이런 분위기라면 모를까. 야 쉽지 않다. 근데 규제를 해제하지 않는 지금 분위기 속에서는 청약 분양을 하는 족족 미분양만 쌓여갈 것이 뻔한데 규제 해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시장이 확 살아날 것이냐? 모르겠어요. 일시적인 반등이 또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반등이라는 개념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무엇이 반등인지. 매수 우위지수 11월 28주 다 상승하는데 4군데 하락하는데 2군데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10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부 다 여기 다 모여 있어요. 또 다음에 시장이 움직일 땐 얘들이 또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보일 거예요. 먼저 떨어진 지역이 먼저 올라갈까요? 대구나 대전이 먼저 올라갈까요? 오히려 대구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물량이 더 많이 쌓여 있고 입주 물량이 더 많은 상태라서 오히려 다른 도시보다 더 먼저 치고 나갈 이유도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부산은 사실 지금 좀 어중간하게 인천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 같아요. 부산 지역, 대구 지역 똑같아졌습니다. 서로 뭐 외지인이 와서 투자를 했니, 대구 사람이 해운대를 몰려갔느니 뭐 이런 이야기 요 근래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외지인이 아파트를 매수했다 단체로 막 수백 가구씩 매수해서 보면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시행사가 서울에 있는 시행사가 부산에 있는 뭐 낡은 아파트들을 일괄로 매입해서 뭐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에나 외지인 매수 비중이 올라가지 뭐 건건이 이렇게 해서 사는 경우 요즘에 그런 이야기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이 하락시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입을 다 다물어 버립니다. 왜? 지금 멘탈이 나갔거든요. 가격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보통 투자의 개념을 한 개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투자 아니야. 최소한 2개는 가지고 있어야 투자지. 요거, 그 전에 거 팔고, 다시 1+1으로 만들고, 또다시 1+1으로 만들고, 이 과정들을 무한 반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산을 증식시켜 왔는데, 기본적으로 2개는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욕심을 내면은 뭐 분양권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플러스 알파로 더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정말 작살나더라. 막 5억 10억 벌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자산이 5억 10억이 녹아내리더라. 이런 현상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으니까 뭐 입이 떨어지겠습니까? 이게 올라야지 뭐가 흥이 나고 뭐 술이라도 한잔하고 어디 가서 좀 지키기라도 하고 이럴 건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 네, 매수 우위지수 보시면 60 이상 뚫고 올라가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간격이 얼마나 큽니까? 이 간격. 그리고 반드시 얘네들은 시간 조정을 거쳐왔다. 이 시간 조정 없이 언제나 바로 튀어오를 수 있을 것인가? 아닙니다. 이렇게 항상 지난한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폭발적인 성장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요 짧은 기간에 바로 급반등 이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런 모습을 나타난 적은 거의 제가 요 실거래 지수를 살펴봤을 때 없었거든요. 기간 조정을 좀 감수해야 된다. 자, 북서풍이 불어온다. 매서운 북서풍이 불어옵니다. 하락률 순위 1위 어딘가요? 인천입니다. 인천. 그 다음에 좀 냉기가 경기도에 좀 뿌려놓고
그 다음에 조금 또다시 차가운 냉기 대전으로 내려왔습니다. 2위에요. 그 다음 3위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울산을 거쳐서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이 북서풍의 영향을 살짝 비껴맞는 광주는 그나마 조금 선방. 야, 이거 솔직히 선방이라고 할 수 있나요? 대구에서 처음에 마이너스 0.4라는 수치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기절할 정도였습니다. 이 체감은 장난 아니거든요. 체감은 이 곱하기 5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체감은. 그러면 인천은 지금 1%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집값이 5%씩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렇게 빠지진 않죠. 가격이 빠져서는 거래되는 아파트도 있고 안 빠지고 거래가 없는 아파트도 있고 이것들을 평균 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방에 뭐 심한 경우에는 50% 가까이 하락하는 경우가 나타나잖아요. 이 주간 실거래 지수상으로는 뭐 10%가 채 하락하지 않았지만 그 체감상의 고통은 거의 4배 혹은 5배 정도 됩니다. 부산은 아직까지 그런 아픔 겪었는 축에도 못 들어간다. 이제 뭐 고작 뭐 서너 달 정도 하락했는 거 그런 거 축에도 못 들어갑니다. 부산 하락한 지 얼마나 되었나요?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제 한 4달, 5달 정도 접어 들어가나요? 네. 그 정도 해가지고는 아픔도 느끼지도 못한다. 하지만 그 냉기 느껴지잖아요. 수도권에 30%, 40% 하락하면 부산도 30%, 40% 하락하는 거래가 나타나잖아요. 거래가 워낙 뜸하기 때문에 이 지수상에서는 조금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는 문제가 없더라. 아직 부산 전세지수 많이 안 빠졌어요. 이거 더 빠지는 순간 공포를 느낄 거예요. 대구 지역 보시면 아시겠죠? 근데 처음에는 좀 비슷비슷하게 움직여요. 매매지수보다 오히려 처음에는 전세지수가 더 늦게 빠져요. 근데 전세지수가 한번 빠지기 시작하고 물량이 쌓이기 시작하면 이 놀라운 현상을 경험하잖아요. 거의 매매지수 대비 한 70, 50% 이상 전세가 더 많이 빠지는 현상.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세 물량이 제일 부담스러운 지역은 사실 부산이더라. 부산이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부산이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은 뭐 경남에서도 오고 울산에서도 오고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올 것 같았지만 다른 지역도 똑같이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경남 지역이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었다면 혹은 울산 지역이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었다면은 그 지역의 집을 팔고 부산에 괜찮은 곳 사러 올 수도 있겠지만 같이 하락을 하고 같이 빙하기를 똑같이 겹치기 때문에 순환매 자체가 힘들다. 뭘 팔고 뭘 사고 뭔가를 도모하려고 해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내가 A라는 집, B라는 집을 새로 매수를 하면서 A라는 집 처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서까지 쓰고 계약금까지 받았어요. 근데 웬걸 중도금 되기 전에 이런저런 핑계로 A라는 집 매수하기로 했던 또 다른 사람, 제3자가 이걸 취소해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이런 경우 생기고 B라는 아파트 30% 할인해서 좋은 가격에 잘 샀어. 이제 내 집만 팔면 되는데 내 집을 처분을 못해요. 그럼 뭐 대출을 알아보니까 예전하고 좀 달라져 있어요. 그럼 결국 B라는 경우를 또 날려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꼬이게 이게 이 하락장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자, 부산도 지금 계단식의 하락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네. 요 대구 지역 모습 보시면 아주 완만했어요. 아주 완만하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인천 지역 보이시나요? 인천 급격하게 미끄러져 내려오는 파란 선 보이시나요? 부산의 미래가 대구보다는 오히려 인천에 더 가까울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느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 보시면 부산 마이너스 0.1에서 0.58까지 순식간에 왔습니다. 보시면은 대구는 마이너스 0.25 했어요. 대구 마이너스 0.25에서 0.83까지 가는데 요 정도밖에 시간이 안 걸렸어요. 요 시간이 한 6주 정도 6주 정도 시간이잖아요. 한 달 반만 있으면 부산도 대구 같은 일을 맞닥뜨릴지도 모르겠다. 인천은 완전히 그냥 초고속입니다. 초고속. 이런 일들이 부산에도 나타날지도 모르겠다. 주간 신고가 비율 보시면은 지금 부산 지역 10%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대구가 10% 정도 수준일 때 시장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이 알짜 신고가는 잘 없잖아요. 좀 불쌍해 보이는 신고가. 오히려 안쓰럽다. 그래 그동안 못 올라서 니 참 애썼다. 그래 이번에 신고가 한번 먹어라. 이런 느낌의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 지금 요 시간 격차도 점점 별로 안 나는 느낌이잖아요. 여기 지금 시간 격차 한 30주 한 7개월 8개월 정도 되나 7, 8개월 정도 지표에 따라서 달라 보이지만 이 격차가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2, 3개월 그러던 것이 점점 3, 4개월, 5, 6개월 이렇게 격차가 좀 벌어졌어요. 요 근래에는 주간 실거래 지수 하락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격차가 줄어들고 있더라. 그 말인즉슨 부산의 하락이 더 가팔라지고 있더라. 이런 느낌입니다. 인천 연초에 신고가 30% 나왔어요. 이런 신고가 어떤 신고가였냐? 영양가 없는 신고가가 아니고 진짜 알짜 신고가.
몇 억씩 점프하는 그런 신고가 나타났어요. 근데 폭삭 주저앉았어요. 뭐 12억 했는 아파트가 6억에 거래된다? 요게 요 기간이 아주 짧다라는 거죠. 인천의 모 아파트 경우 있잖아요. 12억, 뭐 15억인가까지 거래되는 거. 요거 알고 보니까 뭐 중국 사람이 거래했는데 요거 샀는지 1년 6개월 만에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 만에 한 6억 털고 나갔어요. 그 똑같은 아파트잖아요. 똑같은 아파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간 실거래를 통해서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실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매매 이력을 확인이 가능해요. 특정 동호수, 제가 그 대표님께 메일을 보내서 여쭤봤는데 정확도가 뭐 98% 이상이다. 내가 실거래 지수상에서 이게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받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신빙성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98% 거의 뭐 한두 건의 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100% 맞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손 털고 나가는 모습을 그대로 봤습니다. 주간 거래량 규제 해제되고 부산 지역 살아났다가 끝났죠. 대구 지역도 규제 해제되고 나서 조금 살아나고 그냥 끝났습니다. 지금 한 3개월 차나 정도의 느낌. 그리고 거래량 다시 살아나지 못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예상할 수 있냐? 부산도 반짝 상승했다가 거래량이 점점 다시 줄어들고 그냥 끝나는 분위기구나. 대구처럼 바닥을 거래량이 계속 기게 됩니다. 요 800건 정도 선에서 기거든요. 아마 부산은 요 정도 수준이면 한 1100건 정도 수준에서 계속해서 바닥을 길 수가 있다. 거래량이 팔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사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아무리 탐스러운 것이 있어도 손댈 수가 없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규제 해제되면서 거래량 반짝 살아나는 모습이지만 이 화려했던 시절과 견주어 본다면 지금 거래량 없다. 거의 지금 거래량 수준의 1년치가 모여야지 정말 이거 한 달 거래량하고 맞먹는다. 아주 하반기 때 한 달 거래량과 올해 1년치의 거래량이 맞먹는 정도. 그럼 내년은 더 모든 것이 침체 국면으로 간다고 하니까 좀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겠죠. 얼마나 정부에서 규제 해제책을 내고 싶겠습니까? 250만 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착공 실적이나 모든 것을 보면은 예년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물론 작년의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제가 한 사례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한때는 한 3만 개 정도 했다가 지금은 1.5만 개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착공 건수가 폭삭 주저앉았다고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이전에 1.5만 개 정도 했었어요. 워낙 화랑기였기 때문에 이때 엄청난 분양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시 원래 정상의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오히려 더 위축되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매매 거래량 조금 더 시간을 압축해서 살펴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거래량이 폭삭 주저앉았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을 때 일시적인 반등을 바라보고 시장에 진입한 사람이라면 개피 보더라 이런 느낌 있죠. 거래량 흐름도 살펴야 되고 우리는 인구도 살펴야 되고 뭐 이렇게 할 게 많습니까? 축구 하나를 보더라도 온전히 스포츠로 보지 못하고 왜 갑자기 수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온갖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야 됩니다. 온갖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 수학 시간에 한번 공부하면 어렵잖아요. 경우의 수. 이게 다 생각해야 되더라는 거죠. 자, 거래량 여기 파란 선 지금 제가 빨간색 물결로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이걸 뚫고 올라가야지 시장 분위기가 나아지는데 지금보다 3배는 거래가 더 활기를 띄어야 되는데 지금 금리 상황에서 3배의 활기를 띈다? 불가능하겠죠. 지금의 세대수 증가 속도 뭔가를 해본다? 힘들겠죠. 전체 거래량 많지 않은 흐름 속에 대구 부산은 지금 11월 달 들어서 여기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는 말은 거래가 조금 부실하다. 다 시도 대비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매물을 살펴보시는데요. 근래 들어서 매물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 20층 아파트짜리 하나 정도 있으면은 20층짜리 아파트 중에서 그 중에 한 집은 매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집은 전세로 나와 있어요. 그 말인즉슨 10집 중에 한 집 정도는 시장에 언제든지 던져질 수 나와 있는 물건. 물론 숨어있는 물건도 있고 온갖 사유는 많습니다. 어쨌든 고점 대비 지금 매물이 한 10% 정도 감소하는 현상, 많이 올랐던 매물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던 지역, 매물이 좀 감소하는 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근데 집값에는 크게 반영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가격이 낮아지는 매물들이 더 많이 출회하고 있어요.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조사해 보시면은 아마 그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인구 1000만으로 놓고 환산했을 때 대구가 매물이 1위,
부산이 2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뭐 울산이나 이런 지역들은 아직까지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많지 않다고 부담스럽지 않느냐. 인구가 적은 도시, 인구 100만 대의 도시와 인구 200만, 300만의 도시의 활력이 다르더라. 활력이 다르더라.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 보이지만 또 약간 어떻게 뭐 상관계수나 이런 걸 넣어서 보정을 해본다면 뭐 비슷비슷한 수준이더라. 네. 전세 매물은 부산이 압도적인 1위다. 그래서 부산은 언제든지 좀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방심하기에는 이르다. 지금 주간 실거래 지수상 하락률 순위에서는 저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상위권으로 뛰쳐 올라갈지도 모른다. 인천 지역, 이 올해 보세요. 올해 초반까지만 해도 전세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 대구와 인천이 겨룰 정도였어요. 겨룰 정도에 지금은 뭐 겨루지도 못할 정도로 인천이 확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대구와 멀리 격차를 벌렸는 인천보다도 부산은 매물이 훨씬 더 많다는 부분. 인구 1000만으로 놓고 환산해봐도 크게 다르지 않더라. 부산이 압도적인 1위가 맞더라. 지금 대구와 대전은 지금 사이좋게 비슷비슷한 매물 수준 나오고 있습니다. 둘 다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나마 광주 지역 지금 주간 실거래 지수상 하락률 꼴찌, 광주 중에서 하락률 꼴찌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인천과 비교해 봤을 때 뭐 거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의 느낌 들죠. 울산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전세 매물이나 이런 것들 인구 대비했을 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울산이 그렇게 폭삭 갑자기 주저앉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빨간불 안 들어왔잖아요. 지금 울산 광주가 사실상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울산만 폭삭 주저앉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네, 어제 영상에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아봤었네요. 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